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 그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춘자 62. 가족이라 믿었던 사위에게 맡긴 돈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 은행 창구는 차갑고 딸의 집은 문을 닫았다. 모든 게 무너진 순간 그녀는 뜻밖의 선택을 한다. 누군가는 절망이라 부를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향 속에서 잊었던 자신을 찾아간다. 그날 밤 비어버린 통장 앞에서 그녀가 지은 미소엔 이유가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여자는 왜 웃었을까?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자 이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굳어 잠시 숨을 고른 뒤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남긴 미역국을 데우며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하루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엔 잘 정리된 영수증과 가계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숫자들을 훑으며 자신이 얼마나 알뜰히 살아왔는지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학비 걱정도 덜고 노년을 조금은 여유롭게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터치로 무너졌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화면에 잠고 0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순간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춘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0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잔고가 사라졌는데요. 오류인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금액은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춘자는 숨이 막히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두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사위 김태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쓰겠습니다. 곧 돌려드릴게요. 이춘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지금 너무 바보 같아요. 이춘자는 낮게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창밖에선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왔던 세상의 균형이었습니다. 이춘자는 그날 오후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손에 든 봉투에는 은행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딸 미선의 집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그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왜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새로 지은 대단지였고 출입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그냥 상황만 확인하자. 스스로 다짐한 그 표정엔 피로와 긴장이 엉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박미선이 나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억눌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태영 씨 좀 있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안쪽에는 사위 김태영이 TV를 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잠시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이춘자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어색한 침묵 끝에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맡긴 거잖아요. 우리 사정 좀 알잖아요.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고 이춘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은 엄마 그만 좀 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자 미선은 급히 닫으며 들어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조용한 집안에서 이춘자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에 쥔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춘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 나 혼자 해결해야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릴 때 이춘자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결심이 맺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 빛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래된 신발 밑창이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째 이춘자는 은행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얇은 외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와 신분증, 그리고 사위 이름이 적힌 계좌번호가 구겨진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창구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순번이 되자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계좌로 제 돈이 옮겨졌어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자가 따님 남편분이시네요. 법적으로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베었습니다. 이춘자는 억눌린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도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잔잔한 주름 사이로 피로가 내려앉은 모습,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무력한 사람이었나?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손끝으로 코끝을 감쌌습니다. 다시 한번 봉투 속 남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단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센터를 찾아간 그녀는 노인 상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매뉴얼처럼 정해진 절차만 은조렸습니다. 금융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관할센터에 접수하시면. 복잡한 용어들이 이어지자 그녀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쯤 해결될까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주민센터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도 그 불빛처럼 꺼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귀가하는 버스 안 안내 음성이 울렸습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지며 동전을 꺼냈습니다. 버스 기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만 그 순간의 굴욕은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퇴근길 사람들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자신만 뒤처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발끝으로 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춘자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전날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한 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해 중이었습니다. 내 돈을 왜 못 돌려준다는 거요? 평생 모은 건데.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에 이춘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노인의 절박한 얼굴이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노인을 진정시키며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시죠. 도와드릴게요. 그 직원의 이름표에는 윤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따님 사위분과의 금전 문제이시죠? 윤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다 제 부주의였죠. 그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외에도 도움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노년층 피해 지원센터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 말에 이춘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윤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일해볼 생각 있으세요? 이춘자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이요? 이 나이에요? 네, 경험 많으신 분들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무리한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잃은 채 살아왔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윤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해보면 의외로 잘하십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이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목도리를 고쳐 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이춘자는 윤상호가 소개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끝에 자리한 카페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판에는 브라운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서는 젊은 여사장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원두 냄새가 퍼졌고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팀장님 소개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사장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머님이시구나. 오늘부터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에 이춘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김이 오르고 주문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컵을 떨어뜨릴까 긴장하며 설거지를 했고 계산대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이 커피 맛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점심 무렵 여사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응대는 어머님이 훨씬 부드러워요. 오늘도 잘하셨어요.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일 처음이라서요. 그 말 뒤에 잠깐 스스로도 놀란 듯 눈가가 젖었습니다. 퇴근길 손에 쥔 봉투 속엔 첫 주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사진 앞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나 이제 다시 일해요.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오래된 시계 초침이 일정한 박자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이춘자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춘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로 왔어? 카페 안의 손님들이 조용히 그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 씨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가정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이혼했어요. 이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가를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요? 이춘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사람은 무너져 봐야 다시 서는 법을 알게 되더라. 그녀의 말에 미선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춘자는 오랜만에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서로 외면하던 시간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커피 머신의 소리가 다시 울렸고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기 더 하자.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그 말에 미선의 입가에도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미선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랜 오해와 상처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짙었지만 카페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상호의 추천으로 이춘자는 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강당 안에는 5070대 노년층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모두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춘자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다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고 그 손끝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 손이 아직 따뜻하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관계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피 관련 창업에 관심 있으세요? 그녀는 살짝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관계자는 반가운 듯 말했다. 그럼 경험이 있으시네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안내서를 받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년 여성 자립 창업 지원 1인 카페 운영 과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춘자는 카페 브라운빈을 퇴근하며 사장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교육받으러 다녀도 될까요? 여사장은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이 더 멋져지시겠네요. 그 말에 이춘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장 첫날 그녀는 새 노트를 펼치고 내 카페 이름 춘자 커피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존심이 천천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 차례네요. 강당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창업 첫날 아침 이춘자는 새로 만든 간판 앞에 섰습니다. 춘자 커피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간판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낡은 커피 머신은 여전히 작은 소리를 냈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문구점 주인이었습니다. 가게 여셨네요. 축하드려요. 그 말에 이춘자는 활짝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맛있게 드세요. 잔을 건네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던 학생, 퇴근하던 직장인,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춘자 커피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자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그 공간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반짝였습니다. 점심 무렵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 미선과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게 너무 예뻐요. 그 말에 이춘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주는 카운터 앞에서 할머니, 이건 얼마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매장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한테는 서비스야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평화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카페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손에 쥔 펜 끝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가 스쳤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나눴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엔
고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커튼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그녀의 앞치마 위에 닿았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보이네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춘자 커피는 또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향기로 시작되었습니다.